저는 기자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바쁜 기자였죠. 비행기가 추락하는 현장에는 가장 먼저 도착하고 세르비아 혁명 현장을 가장 먼저 담아낸 기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고 모든 것이 지루해졌죠.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가고 아이를 위해 장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키우는 게 매우 기쁜 일이었지만 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루했죠. 하지만 그 지루함은 저의 새로운 인생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루함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저는 인기 라디오 쇼의 호스트가 되고 예전 분야는 아니지만 다시 기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을 정말 싫어해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동경하고 재미를 쫓으려 하죠. 심지어 몇몇은 지루함을 죄악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루함을 패배자의 전유물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지루함을 쫓기 위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만지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잡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시되는 지루함의 가치는 생각보다 값집니다. 뇌과학의 권위자인 산디만 박사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공상을 시작하는 순간 뇌는 소위 말하는 기본 모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본 모드라는 어감과 달리 이때의 두뇌는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다양하게 연결시키고 미처 풀지 못한 문제를 풀며 심지어 자신을 돌아보는 자전적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재설정하죠. 뇌를 자동 조정 모드로 만들어 뇌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산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이 스스로의 뇌를 기본 모드로 들어가게 냅두려고 하나요? 아마 이런저런 잡일을 하면서 뇌를 가만두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 같아 걱정하면서 말이죠. 특히 요즘 사람들의 뇌를 가만 놔두지 않는 한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만큼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메일, 메시지, 전화 같은 알림부터 시시각각 올라오는 컨텐츠와 친구들의 소식까지 말이죠. 문제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우리들의 관심을 뺏으려 하는 컨텐츠 제작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기술은 가면 갈수록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뇌를 기본 모드로 바꿀 틈이 없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훌륭하고 지루한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90% 이상의 참가자가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뇌에 다시금 평화를 줄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3일만 있으면 돼요. 첫째 날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지 마세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최대한 확인하지 마세요. 둘째 날은 핸드폰을 대신할 무언가를 준비하세요. 전자기기 말고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주위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날은 핸드폰 속의 모든 앱을 지우세요. 유튜브 같은 동영상 앱부터 페이스북 같은 SNS까지 말입니다. 만약 버티지 못하시겠다면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세요. 버틸 수 있다면 최대한 버티세요. 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의 뇌를 쉬게 함으로써 창의력을 눈에 띄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지루함은 모든 창의적인 일의 시작입니다. 이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잡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지루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뇌는 창의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